지금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가 SNS에 일가 전체를 비난하는 폭로성 게시물을 잇따라 올리면서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전 씨가 폭로한 것과 관련해 수사 여부를 검토 중인데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해 재수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죠. 전우원 씨가 불집힌 검은 돈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은 생전에 예금 29만 원이 전 재산이라고 하면서 끝내 추징금을 내지 않았는데 손자의 폭로 내용과는 전혀 다릅니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이제 손자 전우원 씨가 미국에서 본인의 SNS에 글을 게시하고 그리고 본인의 이제 동영상을 올리면서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우원 씨 같은 경우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 이제 차남, 전재용 씨의 또 차남입니다. 손자고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 할아버지는 영웅이 아닌 학살자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검은 돈의 의혹을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부친 역시도 검은 돈으로 생활을 해왔고 그리고 본인의 이제 뭐 작은 아버지라든지 이제 다 모두 검은 돈으로 이렇게 사업을 영위하면서 잘 호의호식하고 있다라는 취지가 이야기가 굉장히 많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도 죄를 저지른 것이 있으면 나도 죄값을 달게 받겠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추징을 당해야 되는 그 당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나는 전 재산이 수중에 29만 원밖에 없다라면서 사실 추징을 피해갔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 아니고 집에는 늘 현금이 쌓여 있었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보아온 것이다 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97년에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추징금 2,205억 원이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9만 원의 전 재산이라는 것을 이제 주장을 하면서 추징금을 내지 않았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돈에 대해서도 우리가 추징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일명 전두환 추징법이 이제 새로 마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환수에 나선 결과 그래도 조금의 추징을 이루어졌고요. 하지만 지금 한 920억 원 정도가 아직도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검찰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찜찜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손자 되는 전우원 씨가 사실은 이렇게 돈이 많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추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전우원 씨가 SNS뿐만 아니라 각종 언론 인터뷰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과의 인터뷰에선 자신에게만 몇십억 원의 자산이 흘러들어왔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본인은 사실 그 집안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버려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몇십억 원이라는 재산이 들어왔을 정도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겠느냐라고 주장을 했고요. 본인의 부친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비자금을 숨겨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로 잘 생활하고 있다. 그리고 본인이 전도사라면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작은 아버지인 전재만 씨 같은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에서 이제 와이너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는지 아느냐, 이 돈이 다 어디서 났겠느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재국 씨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사실 사장으로 등재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그 회사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따졌을 때 이거는 전재국 씨의 회사인 것이고 그러면서 회사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이제 거론을 합니다. 이미 사실 수사의 대상에 오르기도 했던 그런 회사들인데요. 그런 회사들을 지목하면서 이게 다 차명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결국에는 비자금에서 시작된 돈이 이렇게 사업을 영위하는데 사용이 됐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일가들이 이렇게 잘 살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 같은 전우원 씨의 폭로에 5.18 단체들은 죗값을 치러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미납된 추징금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겁니까? 이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97년 당시에 이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205억 원이라는 금액에 대해서 추징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굉장히 이제 비자금으로 마련된 돈이었기 때문에 범죄 수익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이제 환수하려고 노력을 많이 기울였죠. 그런데 이게 워낙 다 차명으로 해놓고 어디 숨겨놓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검찰 입장에서도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에서라도 우리가 이걸 추징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조금 생각을 해본다면 이거는 현실적으로 지금의 법 체계상으로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확정 판결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는 추징이거든요. 예. 확정 판결을 받은 자는 전두환 전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2021년에 이미 사망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상자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상속된 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추징을 할 수 있느냐? 그건 현행법상 굉장히 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우원 씨가 이렇게 아직도 검은 돈이 많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검찰 입장에서도 추가적인 뭔가 범법 행위를 발견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전우원 씨의 부친인 전재용 씨의 뭐 세금 탈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밝혀져서 그에 대한 그 범죄의 대가로서 추징을 한다면 모를까 이전에 있었던 판결을 근거로 해서 추징을 하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네. 그럼 지금 사실 전두환 추징 3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 않습니까? 뭐 이번 폭로를 계기로 통과에 좀 탄력이 붙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국민들의 여론은 굉장히 좀 이런 법안을 빨리 통과가 됐었더라면 우리가 지금에서라도 사실은 예전 판결에 기해서 추징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참 안타깝다라는 여론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전두환 재산 추징 3법이라는 게 형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그리고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지 않고 뭐 금전이라든지 범죄 수익이라든지 굉장히 넓게 우리가 인정을 해서 만약에 이 사람이 비자금을 형성했는데 그걸 가족에게 줘서 가족이 굉장히 크게 사업을 이루어서 성공했다. 그러면 이것도 사실 뺏어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형사소송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추징금을 미납한 자가 사망을 하더라도 이 재산이 상속이 되면 상속인들의 대상으로 그 상속 재산에 대해서 추징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딱 맞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범죄에 대해서 내가 그 정황을 알고 불법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이제 뺏어올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제 몰수 특례법까지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이런 전두환 추징 3법을 대표 발의한 사람은 이제 유기용 의원입니다. 유기용 의원이 이렇게 전우원 씨의 폭로가 이어지면서 굉장히 전두환 추징 3법 그 발의안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다 보니까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게 법사위 소위에 한번 상정이 돼서 이야기가 나왔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원행정처와 그리고 일부 의원들의 좀 반대로 인해서 이게 속도가 내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제 계류 중인 상황이고 마지막 세 번째인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오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갈 길은 멀기는 하겠지만 이번 전우원 씨의 폭로를 기점으로 해서 워낙 여론이 이렇게 형성이 되다 보면 그래도 조금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일단 뭐 검찰에서도 범죄될 부분을 살펴보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공소시효의 문제가 근데 장애로 거론되고 있는데 공소시효 어떻게 왜 문제가 되는 건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이게 사실 아시는 것처럼 모든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그게 이제 평생에 걸쳐서 이 사람을 이제 뭐 처벌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건 아닙니다. 예.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라는 부분인데요. 범죄 수익 은닉의 경우에 이제 공소시효가 7년 정도 됩니다. 7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 이미 그 범죄가 일어났던 그 시점, 은닉의 시점으로 봤을 때 7년은 사실 훌쩍 넘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전우환 씨가 이미 다 장성에서 일을 하고 있는 성인이고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보아왔던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7년은 훌쩍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도 본인이 이제 미국에 중학교 때 넘어가서 공부를 하고 계속해서 미국에 이제 체류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미국의 학비라든지 이제 생활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희동에서 근무하는 그 가정부의 명의로 본인이 송금을 받았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역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이제 외국환 거래법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명의가 아닌 자의 이제 명의를 이용해서 이렇게 금전을 해외에 보낸다라든지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런데 외국환 거래법 위반 이 사안 같은 경우에도 공소시효가 이제 5년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면 전우원 씨가 사실은 이제 굉장히 어렸을 때 중학생 때부터 이렇게 했다라는 것인데 5년은 훨씬 더 지났겠죠. 그렇기 예.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났으면 아무리 우리가 입증에 성공을 하고 범죄 혐의에 대해서 명백히 밝힌다고 하더라도 사실 처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입장에서도 이게 물론 사실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정말 강하게 있다면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공소시효 문제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한편 이 법조계에서는 미국 등에서 시행 중인 독립몰수제가 좀 대안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독립몰수제란 것이 검찰이 공소 제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이 요건만 충족이 되면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하는데 네.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이게 가능하려면 일단은 예. 법이 개정이 돼야 됩니다. 네. 사실 그 예전에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했던 조주빈의 경우에 사실 그 일당을 재판에 넘길 때 검찰이 이제 이런 독립 몰수를 좀 하려고 노력을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범죄 수익이 확실한 재산이라고 우리가 확신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사망한다라든지 아니면 도주했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기소가 아예 불가능한 경우 아니면 기소 유예가 뻔한 경우라면 사실은 이렇게 몰수를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몰수라는 게 형의 다른 형과 이제 병과가 돼서 다른 형과 형이 내려질 때 이것과 같이 내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단독적으로 이것만 몰수하라라는 이제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몰수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우리가 당사자가 비록 사망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뻔히 검은 돈이라는 것을 알고 뻔히 범죄로 인한 수익인 것을 아는데 당사자가 사망했다라는 이유로 이걸 확실하게 알면서도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좀 막자고자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몰수에 대해서도 독립적으로 형과 함께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결정으로서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물건에 한해서 지금 굉장히 가능한데 물건이 아니라 그 범위도 굉장히 넓혀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으로서 현행법으로서는 마련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고 만약에 법이 뭔가 만들어져서 독립몰수가 가능하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또 소급이 돼야 사실은 이 지금 상황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검찰 수사가 다시 재개가 되고 특별법이 만들어질 경우의 상황도 좀 전망을 해봐야 될 텐데 이 검찰 수사가 다시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돈 세탁을 끝내고 꽁꽁 숨겼을 거란 그런 의견들도 많거든요. 그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수사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우원 씨의 이제 진술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구체적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언급됐던 회사들도 실제로 이제 그 일가의 가족들과 관련된 회사들이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의 정황도 시기상으로 굉장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이게 사실 본인의 진술밖에 없거든요. 그러자라고 한다면 사실 검찰 입장에서는 뭔가 확실한 물증이라든지 증거를 수집을 해와야 되는데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 또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의자 역시도 전우원 씨도 얘기를 했지만 뭐 경호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가정부라든지 지방과 관련된 정말 무관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과 이렇게 명의를 주고 받음으로써 남의 재산으로 지금 잘 인정이 되고 있을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무런 증거 없이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뺏어온다라든지 이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수사를 결심하고 나선다고 하더라도 과연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까 이것도 좀 의문입니다.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전우원 씨가 모든 걸 자수하겠다고 예고한 후에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이 마약을 투약하는 듯한 모습까지 보였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놀라셨을 것 같아요. 이게 17일 새벽에 본인이 이제 라이브를 진행하면서 모든 걸 자수하겠다라고 하고 뭐 여러 가지 마약들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마약으로 추정되는 약물을 본인이 이제 먹습니다. 투약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횡설수설하는 게 시작이 되는데 굉장히 뭐 상의를 탈의하고 막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라든지 막 흐느끼는 모습, 굉장히 감정 기복이 좀 심한 그런 모습도 사실 보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누군가가 신고를 했는지 경찰이 와서 경찰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와서 어쨌든 이 전우원 씨를 데리고 나감으로써 이제 일단락이 됐고 영상 같은 경우에는 그 유튜브에서 이제 이거는 사실 좀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제 삭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든 나는 자수하겠다, 처벌을 받겠다라는 굉장히 뭐 도덕적으로 맞는 말들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본인의 상태가 조금은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상태라는 생각을 들고요. 본인의 이런 주장을 계속 이어나가고자 한다면 사실 본인의 치료가 좀 우선이 된 이후에 뭔가 적극적으로 더 하는 것이 본인의 말의 의미라든지 그런 신뢰성이라든지 또 무게감도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런 가운데 이 전우원 씨가 한때 위독했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뭐 현재는 호흡이 정상적으로 돌아왔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전우원 씨의 이런 폭로나 향후 발언들 얼마나 신빙성이 있다고 저희가 봐야 될까요? 이게 사실 뭐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거 강력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본인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도 처벌을 불사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제 믿는 분들도 많으셨고 응원하는 분들도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말의 신빙성을 흐릴 정도로 정말 심각한 약물 중독의 상태인지 아니면 심리라든지 이런 건강이 좀 불안정한 상태인지는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치료가 조금은 필요해 보이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고 이런 폭로
폭로를 본인이 무리하게 이어가다 보면 사실은 본인은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지만 본인이 원하는 성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치료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보이고 검찰도 일단 전우원 씨의 말을 굉장히 좀 무게감 있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할 부분에 대해서 수사에 임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본인들이 언급하는 이제 본인이 언급한 그 지인들의 이제 범죄 행위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군이 움직이겠다, 우리 사실 확인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수사기관에 이제 손을 좀 맡기고 본인은 좀 치료를 받고 다시 좀 목소리를 좀 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이 전우원 씨가 앞서서 전 씨 일가에 대한 폭로뿐만 아니라 이 지인은 물론이고 현역 장교들의 마약과 성범죄 의혹도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현재 군에서 뭐 범죄 혐의 사실 확인 작업에 착수도 한 상황인데 만약 이게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 어떤 파장이 일어날지도 궁금합니다.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예. 굉장히 파장은 클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언급한 사람들이 다 공군 부대에서 근무하는 공군 대위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 범죄의 내용이 마약을 본인이 사용했고 나에게도 권했다라는 것이고 다른 사람은 성범죄를 저질렀고 그리고 사기를 치고 다닌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 사람들이 마약을 투여한 사실이 확인이 된다면 정말 군대 내에 마약이 혹시 뭐 퍼져 있는 그 여지도 있는 것이고 어떤 경위로 마약을 입수를 해서 이렇게 마약을 투여하게 됐는지 이런 것도 다 사실 확인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도 일단은 이 사람들의 신원이 확실하고 그리고 공군 대위로 재직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사실 확인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내사에 들어가기 전 단계인 사실 확인을 거쳐서 우리가 사실이라면 당연히 이제 처벌을 받아야 될 것이고요. 예. 일단은 이제 전우원 씨의 말을 굉장히 신빙성 있게 보고 조사본부의 사실 확인에 대해서도 이종섭 장관이 이제 사실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지켜보면 이것이 좀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향후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